수학을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여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배우는 수학이 우리가 입시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고 또 그걸 반복해서 또 풀고 해서 마치 수학을 하나 이런 암기하는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학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수학이 우리 인간 생활에 또는 인간의 우리 인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수학은 수와 양, 공간, 구조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활발히 연구되며 끝없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언어, 과학의 언어라고 불리는 수학은 과학 전 분야의 발전에 있어 기초가 된 것은 물론 인간의 사유와 삶을 고찰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수학은 사람의 추상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이자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눈이다. 수학이 가져다준 인류의 위대한 변화에 대해 들어본다. 수학은 사람의 지능 속에서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추상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 우리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하는 눈을 제공하는 것이죠. E equals mc square. 그러니까 E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M은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걸 30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죠? 30만을 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9억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9억이 되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공식은 이 조그마한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변환이 급격히 일어날 때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환이 서서히 진행될 때 우리 인류에게 유용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은 우리 DNA의 이중나선 형상입니다. 근데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우리의 DNA가 유전자가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그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다 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학적으로 이미 그 전에 있던 이중나선이라는 도형의 형상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 실험적인 제한된 정보로부터 우리의 DNA가 반드시 저런 이중나선형이어야 된다는 것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수리 논리학자인 프레게입니다. 여기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3도 5. 우리는 이 1 더하기 4나 2 더하기 3이 같은 값 5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프라게는 철학에서의 여러 가지 논쟁들의 이유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이 상당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현대 논리 철학을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수리 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논리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현대 논리 철학에서 지적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언어가 없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며 또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학에 단어가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생각한 수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 과학적으로 창출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학자들이 인간의 지능과 논리, 이성이 지배하는 범위 안에서 그 수학적 개념들을 창출해내고 그 중요한 현상들을 만들어진 수학적 용어들로 그려내며 또 그 생각들을 확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학은 기초과학의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초과학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고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고 있는 수학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기하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하학을 얘기를 하면은 도형이나 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하학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그린 거는 커다란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사각형 안에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커다란 사각형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은 요 회색 부분하고 까만색 부분하고 이 하얀색 부분에 각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보면은 제일 커다란 사각형이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두 번째로 작은 사각형이 한 개씩 있고 그래서 이 각 부분이 3분의 1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만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커다란 까만 사각형의 면적이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작은 사각형의 면적을 보면 4분의 1의 4분의 1입니다. 세 번째 거는 4분의 1의 4분의 1의 4분의 1이고 이게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무한급수가 됩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스퀘어 더하기 쑥 한 게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것은 이 해석학적이거나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보기가 어려운 어떤 수학적 명제를 이렇게 형상화하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기하학은 그 중에서 사교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교기하학은 우리 고전 물리의 기하를 지배하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조그만 식은 소위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델타 P라는 것은 P는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하고 델타 P는 속도를 측정할 때 나오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델타 Q는 위치를 측정할 때 나오는 오차를 의미하고요.
이 두 개는 오차의 두 개를 곱하면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플랑크 컨스탄트 h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말로서 풀어서 표시하면은 미시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양 측정의 오차가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미시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다 보면은 그 속도의 정보를 잃어버리고, 속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다 보면은 위치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구두 소련의 수학자 아놀드라는 수학자하고 그로모프는 이것의 근원이 고전역학에 이미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명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오랜 집중력, 꾸준한 노력, 습관의 지속,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지쳐가는 성격,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친구를 잘못 사귀며, 혼자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죠?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 최근에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내 눈을 보고 얘기해, 그런 의미입니다. Look me in the eye.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 책의 저자 존 라빈슨이라는 사람은, 존 라빈슨이 이 책의 저자인데,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을 많이 타고났는데 이 성격적인 결함 또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40살이 돼서야 가까운 정신과 의사로부터 네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성격의 결함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스 에머스트시라는 데서 전문 고급차 수리점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 형님이 입시 공부를 하던 수학책을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만일에 소위 요새 얘기하는 인기학과에 제가 진학을 했더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삶을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적성에 맞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더 지속하게 될 수 없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고, 졸업을 한 후에는 그 성숙한 연구 환경 속에서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성격들을 이해해주는 수학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이 부족한 성격들을 잘 이해하고 항상 격려해준 저희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정부와 우리 한국의 동료 수학자들이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보답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놀라운
성숙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난 30년간 미국 생활을 접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는